최근 발생한 이태원 사태에 대해 한국 정부가 철저한 방역으로 대처하자 세계가 놀라고 있습니다. 이태원은 한국 최대의 번화가이기 때문에 대상자들을 추적하는 것은 사막에서 바늘찾기라며 해외 전문가들은 한국이 2차 팬데믹을 맞이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IT 기술을 총동원하였고 세계의 걱정과 달리 원활하게 대상자들을 추적하며 다시 한번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2020년 5월에 접어들면서 한국은 정부와 의료진 그리고 국민의 노력 덕분에 확진자가 이들 한 자릿수대로 급격히 감소하였습니다. 간간히 발생하는 신규 확진자 또한 지역 발생이 아닌 해외 유입의 비중이 높아지며 사실상 국내 상황은 수습되어가는 형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방역은 모범 사례로 국내외에 홍보되어 전세계 주요 외신들을 통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흐름을 타고 4월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일부 완화를 발표하였으나 장기간 지속되어온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피로감과 4월 30일 부처님 오신 날부터 5월 5일 어린이날까지 이어지는 황금 연휴 기간이 맞물려 그동안 억눌려있던 국민들이 활발하게 이동함으로써 질병 관리에 어려움이 생길 것이 일찍이 우려되어 방역의 중대 고비로 인식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우려와는 달리 황금 연휴 기간에도 확진자는 크게 늘지 않았으며 이제 완전히 상황이 종식된 것이라고 여겨지던 찰나 연휴 종료 직후인 5월 6일 용인 66번 환자가 등장했습니다. 단순한 지역 감염인 줄 알았던 이 용인 66번 환자와 함께 강원도 여행을 하고 클럽을 다녀온 친구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용인 66번의 밀접 접촉자가 57명이며 용인 66번의 동선 중 클럽 5곳의 총 방문자 수가 당시 1,500명이라 발표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용인 66번 환자 관련 검사 권고자 114명 중 11명에게 유효한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방부 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하사 1명, 육군 인사사령부 소속 대위 1명, 별도로 용인 66번과 동선이 겹치는 사람 중 외국인 3명이 추가로 더해져 관련자는 총 19명으로 늘어났는데 관련된 인원 중 성남시 의료원 소속 남자 간호사와 청주시의 현대백화점 충천점 직원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확산세가 빨라지자 방역당국은 5월 2일 0시에서 4시 사이에 용인 66번이 방문한 클럽 5곳 중 어느 하나라도 방문한 자는 검사를 받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미 박원순 서울시장은 자체적으로 분석한 114명에 대해 긴급 재난 문자를 통해 검사 지시를 내렸고 검사자 중 11명이 확진을 받았으며 방역당국은 주말에는 클럽 등의 유흥업소 출입을 자제하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태에 대해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차별과 배제는 공동체 정신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위험을 드러낼 수 없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결국 방역을 방해하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 관련자들을 차별 및 배제하는 것은 오히려 방역에 방해가 된다고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입니다. 또한 SNS나 온라인을 통해서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는 일은 본인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는 것은 물론 처벌의 대상도 될 수 있으니 자제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은 5월 9일부터 서울 소재 모든 유흥시설에 대해 무기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박원순 서울시장에 따르면 명부에 적힌 1946명 중 637명은 연락이 되었으나 1309명이 불통 상태라며 경찰력을 동원해 찾아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나 클럽은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빠른 추적이 어려울 수밖에 없고 때문에 해외 전문가들 또한 대상자 추적에 우려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국민 대부분이 IT 기기를 활용하고 해당 인프라가 완벽하게 작동하는 한국에서는 의도적으로 가명과 허위 연락처를 기대하더라도 카드 내역과 휴대폰 GPS 그리고 CCTV 등으로 대상자를 완벽하게 추적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질병관리본부가 여러 차례 검증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방법들을 동원해도 추적이 불가능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자 지난 3월에 있었던 구로 콜센터 집단감염 사태 때 5분 이상 건물에 머물렀던 총 16,628명을 기지국의 핸드폰 전파를 활용해 추적했던 경험을 살려 이번에도 이태원 주변 기지국을 활용해 대상자들을 파악할 것이라고 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중대본 회의에서 이태원 유흥업소 방문자 전수 조사를 위해 보건복지부 등은 IT를 활용해 고위험시설 방문자를 확인하고 출입자 정보와 일치하는 명부 작성 방안을 꼭 찾아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윤 반장은 강원도가 유흥시설 출입 명부 작성에 QR코드를 활용하고 있다며 정부도 이 방안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블루투스 기능을 활용 실내에서 근거리로 접촉한 사람을 인식하는 방안을 시도하는 사례도 참고하고 있다고 설명함으로써 이번 사태를 IT 기술력을 바탕으로 극복하는 모습을 보이자 해외에서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특히나 이태원과 같이 유흥가를 중심으로 확산이 시작된 도쿄는 전체 대상자 파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추적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집계 수치마저도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긴급 사태를 연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한국의 이태원을 보며 도쿄 사례처럼 될 것이라고 조롱하던 일본인들은 대상자들을 모두 추적해내는 한국의 첨단 IT 방역에 놀라움을 숨기지 못했고, 왜 일본은 한국처럼 하지 못하냐며 아베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있어 아베는 다음 임기를 장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할 때 묵묵히 나아가는 대한민국. 오늘도 대한민국의 국격을 올려주신 시청자 여러분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상 국격TV였습니다.